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초안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 항량이 항우와 함께 거병하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려봤었습니다. 회계 지역에서 회계 군수 은통을 살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봤었죠. 은통이 이 시점에서 늦게 일어나면은 제압을 당하고 먼저 일어나면 제압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먼저 일어난 게 결국 항량이었던 거죠. 항량이 먼저 선수 쳐서 은통을 죽이고 이 지역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즉제인이라는 그런 또 사자성어도 나오게 된 거예요. 먼저 일어난 자가 사람들을 제압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항량이 회계 지역에 태수가 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항우를 이제 장수로 삼아서 군대를 일으켰는데 당시 항량이 거느렸던 군사 숫자는 이제 8,000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회계에서 살짝 북쪽에 광릉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자, 당시 그 광릉 지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릉 지역을요, 당시 반란을 일으켰던 진승 오광 세력의 부하인 소평이라는 사람이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당시 상황은 진승 오광 세력이 엄청나게 이제 그 초반 기세를 잡아간 조금 이후의 상황이에요. 진승이 나라도 세우고 직접 왕이 되어 마치 진나라를 이 세력이 이제 멸망시킬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진승이 조금 이제 약화되어 가던 그런 시점에서 그의 부하 소평이라는 사람이 광릉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광릉 공격 중에 진승이 패배해서 막 이제 도주를 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소평이 듣게 됐고, 그 다음에 진나라 군대가 이 광릉 지역에 막 이제 오고 있다 이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소평이 불안해졌어요. 자기 주군인 진승은 지금 도망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진나라 군대는 이쪽 지역으로 몰려온다고 하니 겁이 났습니다. 이래서 그 바로 아래에 있었던 회계 지역의 항량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살짝 거짓말을 해요. 지금 진승이 당신을 상주국이라는 지위에 임명을 하고 진나라 공격을 명했다. 뭐 이렇게 이제 속입니다. 항량은요, 당시 진승이 가장 반란 세력 중에 컸고 제일 먼저 일어난 세력이고 진나라에 대적한다면 이 진승 세력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항량이 여기에 협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량이 군대를 몰고 그리고 북서쪽으로 살짝 올라갑니다. 그리고 항량이 올라간 그 지역 근처에 동양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때 이 동양이라는 지역에서 역시 비슷한 농민 봉기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봉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양 지역의 군수를 죽여서 쫓아버리고 그 지역에 어질다고 소문난 인물이었던 진영이라는 인물을 그 지역의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영 엄마가 이 진영을 말립니다. 야, 너 이런 데서 왕하면 안 돼. 이렇게 말린 거예요. 이 진영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내가 시집와서 보니 이 가문에 대대로 귀하게 된 자가 없다. 너도 그러지 말아라 이거예요. 괜히 앞서서 나서서 왕 같은 거 하지 말아라. 그냥 남의 밑에서 제후 같은 거 정도만 하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세력 밑에 들어가서 제후 정도 하면 좋고,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주목받는 인물이 아니었으니 도주를 하기 편할 것이다 라며 너 절대 앞에 나서지 마 이렇게 말립니다. 그래서 진영이 어머니 말씀을 듣고 왕의 자리 되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추대하는 세력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근처에 와 있는 항량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자, 항량이 그 근처, 동양 지역 근처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진영이 자기 세력들한테 지금 여기 항량이라는 인물이 와 있는데, 항량이라는 인물은 과거 초나라의 명망 있는 가문의 자손이고 초나라 장수 집안 출신이고 인물이 뛰어나다. 이 인물이라면 우리를 잘 이끌어주고 진나라에 맞서고 진나라를 멸망시켜줄 수 있다. 자, 이런 인물을 모시자. 그래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항량을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항량은 8,000 군대를 데리고 왔다가 그 지역에 있는 2만의 군대를 얻게 됩니다. 세력이 무지무지 급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항량은 다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회수를 건너게 되는데요. 회수에 건너자마자 그 지역에 있던 경포라는 인물, 그 다음에 포장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두 인물 세력이 항량에게 귀속을 하게 됩니다.
그 세력들이 합쳐지자 항량의 군대는 무려 6만에서 7만 명 정도로 불어났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군대가 점점 늘어나고 강력한 세력으로 항량이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동을 해서요, 합이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주둔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진가라는 인물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진가라는 인물은 진승의 부하였어요. 그런데 이 진가라는 인물이 진승이 이제 막 도망을 치고 숨어버리자 팽성의 자리를 잡고 경구라는 인물을 추대하여 왕으로 삼고 초나라랍시고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거기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항량이 기분 나쁘게 본 거예요. 자, 항량은 지금 사실은 진승한테 협력을 하고 있는 건데, 저 진가라는 녀석이 진승의 부하였는데 진승을 배신하고 따로 왕을 모시고 세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다. 아주 무도한 녀석이다 라며 내가 쟤 죽여버릴란다 라고 하며 진가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진가가 항량이 공격해 온다고 하자 도망을 쳐서 간 곳이 호릉 지역이었습니다. 이 호릉이라는 지역에서 결국 항량이 진가를 공격해서 진가를 죽여버렸어요. 자, 이렇게 항량이 위세를 떨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진가를 죽인 항량은 이제 정식적으로 진나라와 싸우려고 합니다. 이때 이 항량 세력을 쳐들어오는 것이 바로 진나라의 본대인 장한 세력의 군대였습니다. 이 장한은요, 진나라 말기의 명장이었고요. 명장이었으나 당시 2세 황제, 진나라의 이제 두 번째 황제가 2세 황제잖아요. 그 다음에 그 2세 황제를 조종하고 있는 조고 때문에 제대로 지원도 받지 못하고 힘겹게 이 진승 세력에 맞서 싸우던 그런 인물이 장한이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 진가도요, 사실은 이제 이 장한한테 얻어 터지고 막 밀려왔었던 바로 그런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한, 진나라의 본대, 이 장한 군대가 이제 항량을 치러 오는 겁니다. 그러자 항량은 이 장한의 진나라 군대에 맞서기 위해서 2명의 장수를 보냈습니다. 여번군과 주계석이라는 두 인물을 보내서 장한과 먼저 싸우게 했는데 이 두 인물 모두 장한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크게 패하고 여번군은요, 전사를 했고요. 주계석은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친 주계석을 결국 항량은 찾아가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항량 세력이 이제 설현이라는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항량이 설현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직전에 항량이 항우한테 진나라의 양성이라는 곳을 공격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항우가 양성을 이제 공격을 하는데 제대로 빨리 함락을 못 시켰어요. 항우가 초반에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성 함락에 실패를 했다가 재차 공격을 해서 기어이 양성을 함락을 시키기는 하는데 바로 이때부터 항우의 잔혹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 양성을 점령한 항우가 양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성 주민들을요, 땅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모두 묻어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잔혹한 모습이 여기서 드러났었던 것이죠. 나중에 가면요, 항우는요 20만 명을 땅에 묻어 죽이는 일도 저지릅니다. 이 양성에서도 항우가 나 이렇게 고생시켰다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뭐 나한테 쉽사리 함락이 안 됐구나 뭐 이러면서 뭐 분해서 그랬는지 사람들을 막 학살을 했었던 겁니다. 자, 항우의 이런 모습이 여기서 드러났고요. 아무튼 이제 항우는 양성을 점령을 했는데 이 시점에서 진승이, 이 최초의 반란을 주도했던 진승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진승이 마부한테 살해를 당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항량도 이 소식을 듣고 자, 이후 상황을 어떻게 전개해야 될 것인지 회의를 해보자 라고 해서 이 설현 지역에, 아까 그 항량이 설현 지역으로 들어갔다라고 했죠. 그 설현 지역에 자기 부장들을 쭉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책을 논의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때 나중에 이제 한 나라를 세우고 항우와 맞서 싸우게 되는 유방도 이때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유방의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또 자세하게 한번 또 해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제 유방이 여기 항량과 또 만나는 이런 장면이 여기서 발생을 한 거예요. 이 시점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또 범증입니다. 자, 범증. 나중에 항우의 책사 역할을 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인물인데요. 당시 나이가 이미 뭐 70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70대의 범증이 20대의 항우의 책사가 되어 주거든요. 항우가 이 범증을 아버지처럼 이렇게 모시고 섬기면서 다 자기 책사로 또 이렇게 잘 활용을 하게 됩니다. 범증이라는 사람은 당시 아주 기묘한 계책을 많이 공부하고 또 이런 계책에 능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범증이 이때 당시 항량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진승은 어차피 실패할 인물이었다 이거예요. 진나라가
춘추전국 시대 통일할 때 이 6개 전국 칠흥 중에 나머지 6개 나라들을 점령할 때 점령당한 나라 중에 초나라가 제일 억울했었다. 초나라의 당시 회왕이 진나라 소양에게 속아서 진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때 당시 초나라 사람들이 진나라에 대해서 매우 원통해하고 분해했었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이 초나라 사람들이 초나라의 가문 3개만 남아 있어도 이 초나라 사람 3명만 있어도 초나라가 다시 일어나고 진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었을 텐데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다. 그런데 이렇게 초나라 사람들이 분해하고 초나라 세력들이 많았는데 바로 그 진승은 초나라 인물들을 한 명도 등용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당신 항량은 초나라 인물 아니냐. 이제 항량이 그대가 이렇게 군대를 일으켰으니 각지의 초나라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서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이다. 이러니 이제 당신이 진나라에 맞서 싸우고 이후를 이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항량이 그래, 당신 말이 옳소라고 하며 망했던 초나라의 회왕의 손자 웅심을 찾아가지고 왕으로 추대합니다. 웅심은 당시 초나라가 망한 이후 이제 평민들 틈에 숨어서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를 찾아내서 우이라는 지역을 도부로 삼고 왕으로 모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었던 진영이라는 인물 기억나십니까? 엄마가 너는 왕하면 안 돼. 그냥 남의 밑에서 제후 같은 것만 해 했었던 바로 그 진영이라는 인물, 항량을 막 추천해 줬었던 그 진영을 상주국의 지위로 모셔서 5개 현을 주고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진영도 참여시키고 항량 자신은 무신군이라는 칭호를 이제 자칭 이제 삼아서 이제 이 나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이야기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